돌아가면서 한 번씩 1번 토론자께서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교차조사라는 것을 2번 토론자께서 해주시게 되는데, 교차조사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측에게 질문을 예, 아니오로 강제할 수도 있게 되고요.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토론은 모두들 알고 계시는 토론의 형태로 각 팀당 12분, 최대 발언 시간은 1분 30초를 넘지 않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 토론자께서 각자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서 토론이 종료되게 됩니다. 토론 전 여론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에 투표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토론 참여하시는 분들 작도 안 하시죠? 양심적으로.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5, 4, 3, 2, 1. 토론 전의 여론은 공정하다가 우세합니다. 반대측 입장이 우세합니다. 13명 대 5명으로 반대측이 2배 이상 여론을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준비되시면 바로 찬성실 1번 토론자 인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은 롯데월드 매직 패스, 에버랜드의 큰 패스처럼 입장료와는 별도로 추가로 돈을 내고 기구의 우선 탑승권을 얻는 제도를 말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도입 논의 당시에 불공정, 차별, 박탈감 유발 등 다양한 이유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놀이공원의 보편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이 패스트 트랙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이 불공정함을 주장합니다. 우선 패스트 트랙은 일반 대기줄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얻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열려있는 목표입니다. 놀이공원의 패스트트랙 역시 있던 프리미엄 상품 중 하나이지만 그 본질이 다릅니다. 패스트트랙은 제로성 형태를 갖습니다. 패스트트랙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일반 대기자들은 그 대기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자유적 논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라고 하면 그 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놀이공원은 철저히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더 낸다, 유료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채찍기를 허용하게 된다면 분명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차별적 경험은 놀이공원의 주 타깃층인 아동과 청소년의 부정적인 일을 효과를 낳습니다. 살아오면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장을 이해하고 또 각종 프리미엄 상품과 가격에 의한 차별을 이미 익숙해진 성인의 경우보다 아직 규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아동의 경우 이런 부정적 경험들이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실제로 가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패스트트랙 줄은 일반 대기줄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거쳐서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윤리 도덕적 규범을 배운 이 아이들은 즐거운 동심의 공간 놀이공원에서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적법하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이 허용한다고 해도 그 선이 있어야 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이 좀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의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놀이공원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패스트트랙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결국 패스트트랙 제도는 하나의 줄에서 승부를 얻고 뛰어드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의 두 상품이 정렬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호와 KTX 같은 사례나 비행기의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가 서로 다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놀이공원에서도 다른 조건의 두 개의 상품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의 대기열이 일반 대기열보다 짧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각각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정당한 운영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품이며 사용자들의 훌륭한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놀이기구를 즐기는 방식과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대기 시간에 놀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들이는 기구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의 확대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장은 각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로 인해 놀이공원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은 새로운 어트랙션 개발, 시설 유지,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듯 패스트트랙 제도가 누군가의 독점적인 이득만을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니며 제도가 수용되는 데 있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되었다면 사용자 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의롭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측 임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이론은 정리되었습니다. 반대측 기본 토론회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주십시오. 혹시 그때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셨나요? 저는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주를 이용하셨겠군요. 그때 패스트트랙 이용자들 중에요. 혹시 위화감을 느끼시나요? 네, 저는 느꼈습니다. 일부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 여러분께도 여쭙겠습니다. 정말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었나요? 놀이공원 전체의 경험이 다른 사람이 먼저 타는 걸 봐서 불쾌했다로 정의될 정도였나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주를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놀이공원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저는 대기줄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돈을 아끼고 시간을 들이는 걸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일부 인정합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놀이공원을 즐깁니다. 불만보다는 자율성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아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고급형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구조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 경제에서 흔히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고급형 제품의 품질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희는 차별적 경험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거 인정해 주셨습니다. 놀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하면 그 수익은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거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전체적인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쓰입니다. 결국 일반주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차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즉, 패스트트랙 제도는 공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차조사 마무리되었습니다. 청평팀에는 시작하겠습니다. OX로 시장 경제에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그 자유는 멈춰야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그렇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멈춰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일반 대기줄 이용자는 그만큼 피해를 본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 동의 안 하십니까? 패스트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 경제자가 어느 정도 되겠죠. 패스트트랙의 이용자가 증가하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토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놀이공원 주 타겟층이 어린아이라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인기면 성장수에서부터 해결된다는 자본주의 논리보다는 존중과 배려, 기본적인 사회 규범 등을 학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측 논리에 따르면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면 놀이공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율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놀이공원 안에 놀이기구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뭐 기념품샵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그런 힘이 있고 그걸로 인해 구체적인 사용자한테 편리 제공하는 걸 자, 그러면 기념품샵은 동의하시는 거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거. 근데 그 부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된다면 네, 그렇다면 식당에서 5,000원을 보내면 음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줄을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패스트 오더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서 괜찮냐는 엄청 불공정하지 않냐? 저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놀이공원 내에 화장실 대기줄이 있는 경우도 보실 겁니다. 그럼 이 화장실 대기줄을 패스트 토일렛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거 불공정합니까? 돈의 액수가 얼마나 할 거라 다르겠지만 그 사용자가 너무 동의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사 앞에서 서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리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수리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가 정상이야. 이쪽으로 동의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동의한다는 거야. 5천만 그거 진짜 전부 동의야. 그게 이게 아니오라고 하면 좀 더 좋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전제를 그거 했으니까 메트로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는 정부가 들어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였어? 그렇지 않아? 그냥 그렇지. 왜 이렇게 말을 해? 아니. 언제쯤 3번 토론자의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석 측에서는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틀 안에 풀어서 노출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상품으로 인한 이득을 반드시 그것을 구매하지 않고 줄을 일반적으로 줄을 쓰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면은 이 매직패스 프리미엄 상품은 종합 이용권과 별개의 상품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믿어봤을 때, 이 두 개의 상품은 별개의 상품 아닙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이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장권과 별개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놀이공원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놀이공원이라는 공간 자체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줄과 매직패스 대기줄이 바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이 일반 대기자분들이 얘네는 왜 먼저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 성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발달된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매직패스 이용자들이 결국에는 자석 비율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매직패스 이용자들이 30%만큼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그 기구의 30%를 차지한다는 것도 결국에 그 매직패스 이용자들이 우선 탑승하는 건 맞고, 그 극한의 생활 가정에서 만약에 뭐 5시간을 제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100명이고, 제가 100명이 대기줄이 있고, 그 다음 매직패스 대기줄이 2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20명이 다 들어가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30%의 자석 비율 때는 맨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
계산을 해보면 네, 그게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자석 비율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 자석 비율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 대기줄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 맨 뒤에서 일반 대기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저번에 통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극한 상황이라고 보시는데 실제로 그 패스트 트랙의 이용자 수랑 일반 고객 이용자 수랑 비율을 봤을 때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략 10%에서 20% 정도의 이용자가 패스트 트랙 인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를 들게 20명에서 20명 그리고 100명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반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다 들어가고 나서 맨 뒤에 있는 일반 고객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사람들은 옵니다. 그 1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대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줄은 일반 줄대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 싶던 하나의 핵심은 서로 다른 줄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상품인데 서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줄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고, 아니 그러니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고, 택시가 아니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비행기 입국 좌석이나 뭐 비즈니스 좌석 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에 있는 그 좌석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점유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좌석을 못겠습니다. 이거에 뭐 불공정한 거 있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그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줄을 서는 것 자체에서 이렇게 택시기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1차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답변드릴 것은 줄이 무조건 구비가 되어 있고 다른 줄이다.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일반 줄이든 패스트트랙 줄이든 하나의 기구를 똑같은 하나의 기구를 타려고 가는 줄이기 때문에 사실상 패스트트랙이 세치기를 하는 거랑 물리적 무기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줄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패스트트랙이 세치기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도 그건 똑같은 논리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로성 성질을 제가 이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놀이기구가 굉장히 특수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구는 정말 적은데 반해 성수기 같은 데를 보면 이용객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불균형한데 비행기의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로성 성질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나는 이코노미 이용자인데 퍼스트 클래스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비행기 공급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결론을 드리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비율을 정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하셨잖아요. 비행기도 똑같이 비행기 좌석의 비율을 정해놓고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를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행기도 굉장히 제로성 비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가 다르다고 비행기 하나 봤을 때 제로성이 맞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로성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냐 이런 겁니다. 이코노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가 우리 비행기 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이 비행기를 못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나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다른 비행기 공급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놀이공원은 이 놀이기구를 타려면 이 줄밖에 없습니다. 네, 자꾸 단편적으로 되게 그 좁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결국은 비즈니스 좌석이 공간 적용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코노미 좌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게 제로성 게임이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이코노미 좌석을 타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예 다른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줄을 따로 서기 때문에 세치기 또한 아닙니다. 선착순의 개념이 두 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아동의 인지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아동이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아동의 인지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인지 능력이 낮더라도 잘 설명을 통해서
아예 저 상품은 다른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건 당연하다. 이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콘서트장에서 S석, A석, B석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혹은 비행기 프레스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놀이기구가 결국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똑같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반 대기자들과 매직패스 대기자들이 나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똑같이 입장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비행기와 다른 점은 비행기는 명확히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 S석, A석, B석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해주셨다시피 S석 분들이 더 높은 돈을 내고도 B석이나 좀 안 좋은 좌석들은 좀 상대적으로 각자의 가격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놀이공원도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긍정적 효과보다 이 비용 문제가 더 안 좋은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 문제의 선을 어디까지 보냐를 저희가 확실히 제시를 하는 것인데 일반 대기자 줄에서 봤을 때 이 매직패스 대기자가 우선 입장하는 것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그 근거가 아동청소년에게 좀 부정적, 물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 패스트 트랙 제도 자체가 찬성 측이 얘기한 것처럼 제로섬 게임에 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저희도 이 제도를 통해 시행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느낄 그런 미안함이나 어떤 불쾌감 같은 것이 발생하냐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이나 비용 같은 것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이 사안 자체, 이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공정한 측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어떤 패스트트랙 제도로 인한 해악이나 고통 같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아까 주셨던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 생각하시는 공정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정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내가 먼저 와서 줄 서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앞에 와서 먼저 이용을 한다. 이거 자체가 불공정해요. 저희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이 제로섬 성질을 이해를 왜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패스트트랙이 돈을 먼저 내고 와서 빨리 앞으로 가서 먼저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라고 그런 거 같아요. 일정 비율로 아예 다르게 태우는 겁니다. 좌석이 패스트트랙에 네, 답변하겠습니다. 좌석이 분리돼 있다. 이게 치명적인 용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내가 100등에 있다. 내가 일반 대기줄에서 100번째 대기를 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반에 섞어서 들어가든 일반 대기줄 한번 하고 패스트트랙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든 어차피 나는 결과적으로 120명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비율이 섞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대기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거나 무관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말로나 첨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석비율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놀이공원 측에서 만든 중소기입니다. 그거는요. 말씀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혹시 청소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자석비율제가 있든 없든 매직패스 혹은 큐패스 이런 패스트 제도가 일반 대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석 비율제를 만들어줘서는 야 우리 자석 비율제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은 매직패스 사용자 분과야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 뭐 이렇게 부담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정확히 제대로 생각하고 자석 비율제는 허용이 가깝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드리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보면 뭐 어쨌든 아까 뭐 20명, 100명에서 120번째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60명, 60명 메리트는 120번째 들어가면 그리고 상황을 좀 하자면 이게 줄을 먼저 서면 내가 먼저 줄을 서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매직패스나 이런 거를 색색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불공정하다는 데 인정을 하려면 같은 동일한 줄에서 동일한 상품에서 제가 돈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보다 세 번도 앞이라고 보냈으니까 이러면 제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겠는데 첨언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냐 계속 이 논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 반대 측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를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이런 제도 같은 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치기다라고 계속 말을 하시는데 새치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거 새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이게 오늘 거의 2배 가까이 낸 사람이 먼저 가는 거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시간보다 돈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일 뿐 누가 누구를 침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화감, 불공정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청중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잠깐 진정하고 서울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일시 정지가 가지신 김에 저 일시 정지 여러분 상대방은 어차피 설득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조금 더 유용한 발언을 해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 저희 지금 우리가 잘 좀 들었고요. 다른 재밌는 얘기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측의 발언으로 제가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질문 시작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놀이공원이 자본주의적 원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당연히 이윤 창출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놀이공원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린이가 주타겟인 거를 일단 인정하신 걸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정서적이고 공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특히 어린이에게 있어서 놀이공원은 지금껏 살아온 삶에서 연 안 되는 강렬한 추억이면서도 사회 학습의 장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반대측 논리에 따르면 놀이공원은 사기업에서 영리주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교차조사에서도 답변하셨듯이 기념품 샵이나 화장실, 식당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라고 동의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모든 놀이공원의 모든 부대 시설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 그 놀이공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어린아이를 타겟층으로 한 낭만과 동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한 괴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놀이공원과 전혀 상이한 모습을 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약함이나 불안감을 인정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심각한 해악인지 그래서 잘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에서 이런 예시가 나와요. 2004년 미국에서 여름에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강타해가지고 22명이 사망을 하고 110억 달러의 손실을 접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인들이 찾아가지고 얼음 주머니 하나에 1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3,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격에 팔았거든요. 이러한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해양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존성 같은 것을 분명히 이어지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약간 가격 폭리야 이런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악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패스트 오더 식당에서 예를 들었죠. 패스트 토일렛 화장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놀이기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식주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원초적이고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놀이기구는 유흥산업이고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 식당, 화장실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화장실이나 식당 같은 것은 기본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지금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것은 지금 이미 늘어져 있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더 기다려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논의로 넘어갈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 놀이기구 패스트트랙이나 식당에서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이나 도시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윤이 된다면 다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너무 잘 들었으나 조금 논 외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랜드의 패스트트랙 상품을 강력히 비판했다는 말씀을 이제 이런 가격 폭이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이제 해양을 생각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 하지만 매직 패스트에도 동등한 비판이 잘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1월 30일에 이제 롯데가 이제 매직패스 가격을 올리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탑스매스 그리고 가격은 약간 조금 하극하는 그런 정책 변경을 시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롯데를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문조사 등을 꾸준히 해온 결과 건종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나은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가격 공이 일반적으로 수요를 알고 가격을 책정하는 1급 가격 차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소비자의 수요가 무엇인지 매직패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기울이고 계속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폭이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드리자면 정리를 하면 강압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라는 것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말을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우선 자꾸 문제를 축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침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됐고 자본주의 논리를 세워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피해들을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피해 입은 것이 맞고 그 영향이 아동에게 있어서 심각한 부정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아동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놀이공원을 나오는 아이들 패스트 구매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 안 좋게 울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감정은 일시적인 부러움입니다. 우리가 명품백을 보고 순간적으로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슈퍼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부러움의 감정인 겁니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식당 화장실 이것 또한 아예 안 하겠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정리를 해드린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프리미엄 상품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점을 교차조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 걸로 봤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결국 프리미엄 상품이고 일반 고객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 즉 조금 더 싸게 놀이공원을 즐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이익이 없고 피해만 있다고 하는 이 찬성 측의 주장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가가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수성치를 넘어갑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탈감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박탈감이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는 유치원에 가서 새치기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새치기가 일어나고 있네 라는 그런 괴리감이 학습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비탈길 논리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모든 것에 패스트트랙으로 준설된 놀이공원을 상정을 한다면 이것은 비단 놀이공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 논리가 놀이공원 밖에서 적용이 될 것이고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반대측에서도 못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새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같은 게 명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메디패스 사용자 수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성분분들께서 같은 말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가격적 차별 정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이 매직패스와 큐패스 이런 패스트 트랙 제도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구조인 것 같다, 제로성 게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발표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수리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마무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크게 두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패스트트랙은 일반 대결과는 달리 상품 구성에서 되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이는 기차의 특실,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와 같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가격 차이를 선택입니다. 둘째, 이 제도는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개인의 효용을 높이는 동시에 놀이공원의 전체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있습니다. 이렇듯 패스트트랙 상품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이용자 전체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측이 제시한 해약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영향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아까 1번 토론자께서 교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줄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이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공정함은 모두가 똑같은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선택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실현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비자는 모두 놀이공원의 이용자지만 각자가 놀이공원에 내기는 기대값이나 지불 용의 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러한 선택의 일환으로서 더 높은 가격을 낸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단순히 줄을 따로 선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인식보다는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공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반대측 마무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찬성측 마무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낸 사람만이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 자체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저희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용 여부가 아니라 이용 우선권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단순한 프리미엄 상품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한 사람이 줄을 건너뛰는 만큼 다른 사람의 기다림을 늘리는 제로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편의가 누군가의 불편을 대가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놀이공원의 주 이용층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돈이 규칙을 바꾸고 질서를 뛰어넘고 줄을 생략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 아이는 단순히 놀이기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규칙을 대체한다면 아직은 어린아이들에게 익힌 사회 교훈을 조기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과 설렘, 공정한 재미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간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추억 속 공간에서조차 돈이 사람을 서열화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구성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되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초석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일지라도 돈이 모든 것의 수단이자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고 저희 청중 여론조사 토론도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진행한 이후에 Q&A와 피드백 시간 갖겠습니다. MVP도 같이 올려요? 아. 아니, 이거 담배가 낫다고? 미치겠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이게 왜 천성이, 이게 왜 공정해, 이게? 아, 이게 왜 공정하지 않아? 이상한데? 수정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MVP를 골라야 되는 거야. 토론적으로 보면 뭐 잘 했네.